2020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발표한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만 3세에서 9세 아동의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비율이 20.1%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는 아동 5명 중 1명이 위험군에 속한다는 것인데요. 다음 통계에서 보여지듯이 위험군의 비율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타인에게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해 잠시나마 아이 혼자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하기 위해 또 전쟁 같은 식사 시간을 무사히 보내기 위해서 등의 여러 가지 이유로 부모님들은 아이들에게 스마트폰을 쥐어주게 되는데요. 이처럼 빈번하게 또 반복적으로 아동에게 미디어를 제공하게 되면 스마트폰 중독과 같은 여러 문제점을 유발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중독을 예방하고 미리 대처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지금부터 이 개념과 대처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달 유치원에서 체험학습 한다는데 글쎄 뭘 하더라? 아빠와 함께하는 숲 체험이라나? 그래? 난 아직 얘기 못 들었는데. 우리 애 아빠 해외 장기 출장 중이라 어려울 텐데. 우리 꼬맹이 서운해하겠네. 그런데 쟤들 저러고 있은 지 오래되지 않았어? 괜찮아. 조용하고 좋은데 뭐. 커피나 한 잔 더 하자 얘. 안 돼. 기사도 못 봤어? 애들 중독 상황이 심각한 수준이라잖아. 안 돼. 버릇돼. 잠깐만. 더 할래. 주세요. 엄마 나빠. 안 끊었단 말이야. 어서 줘. 얘들아, 장난감 가지고 놀아. 저기 장난감 많잖아. 어서. 얘들아. 시저. 얘, 그냥 줘. 얘들아, 조금만 하는 거다. 알았지? 네. 아휴, 이제 조용해졌네. 어머, 얘. 자꾸 애들 요구 다 받아주면 그게 버릇돼서 중독되는 거야. 그러면 어째? 말을 안 듣는데. 옆집 소미 엄마가 보내준 건데 이거 봐봐. 스마트폰의 불빛인 블루라이트는 뇌에 태양을 들이대는 것과 같다. 그래서 수면유도 호르몬 분비를 억제해 수면 장애를 유발. 스마트폰으로만 소통하고 직접 만나서는 같이 어울리지 못하는 상태가 되기도 하고 손에서 놓지를 못하는데 이런 증상을 디지털 격리 증후군이라고 부른다. 팝콘 브레인. 현실에 무감각해지고 주의력이 크게 떨어져 팝콘처럼 강한 자극에만 반응한다. 다음은 거북목 증후군과 손목 터널 증후군. 스마트폰의 장시간 사용으로 목 뒤가 찌릿찌릿해지면서 목뼈가 휘고 손과 손목이 저리고 통증이 심해진다. 유아 스마트폰 증후군. 이거 잘 봐봐. 유아 스마트폰 증후군은 6세 미만의 아이들이 스마트폰의 동영상, 게임 등의 일방적이고 반복적인 자극에 장시간 노출되어 우뇌가 발달해야 하는 직관적 사고기에 좌뇌가 과도하게 발달하여 좌우 뇌균형이 깨진다. 어머, 이야기를 듣고 보니 생각보다 심각한 증상들이 많구나.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아이들은 자꾸만 달라고 하는데 울고불고 하니까 마음이 약해져서 말이야. 자녀들의 스마트기기 사용 습관은 부모하기 나름이야. 일정 시간을 두고 함께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어. 몇 가지 예방법을 알려줄게.
아이가 스마트 기기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부모와 함께 사용해야 해. 그리고 미디어를 접하는 시기는 최대한 늦추는 게 좋고, 가정에서는 스마트 기기가 허용되는 장소와 시간을 정해서 사용하고, 열린 공간에서 보호자와 함께 1회에 20분 미만으로 사용하는 등 가정만의 규칙을 정하는 게 좋아. 아이 스스로 사용을 끝낼 수 있도록 하여 조절 능력과 성취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해. 대신 부모는 아이가 좋아하는 활동을 같이 하고 부모 스스로도 올바른 미디어 사용 습관을 들이는 게 좋아. 아이들은 부모를 그대로 따라하잖니. 이야기를 들어보니 전적으로 내 잘못이 크네. 귀찮다고 아이가 원하는 대로 그냥 방치한 거나 마찬가지니까 많이 반성하게 되네. 설마 우리 애들 벌써 중독된 건 아니겠지? 이렇게 체크해봐. 간단해. 스마트폰이 없으면 안절부절 못하고 초조해하고 그만해야지 라고 생각하면서도 계속하고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해 공부, 숙제나 학원에 가는 일 등을 미루는 경우, 그리고 스마트폰을 너무 오래 한다고 가족이나 친구들로부터 불평을 들은 적이 있는 경우엔 스마트 미디어 중독이라고 의심해 볼 수 있어. 아직 우리 애들은 그 정도 단계는 아니니 신경 써서 관리해야겠어. 오늘 고마워. 별 말씀을. 우리 건강한 육아를 위해 같이 노력해. 가자 얘들아. 우리 놀이터 가서 그네 타고 놀자. 엄마가 같이 놀아줄게. 네, 안녕하세요. 육아코디 놀이 전문가 민주 선생님입니다. 요즘 많이 받는 질문 중에 선생님 스마트폰 하루에 얼마 정도 보여주면 괜찮은가요? 또는 몇 살 때부터는 노출을 해줘도 괜찮을까요? 영상 보여주긴 하는데 중독될 정도는 아닌데 괜찮지 않을까요? 한글이나 영어 교육을 목적으로 보여주는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셔서 오늘은 스마트폰, 영상, 텔레비전 등등 영유아 시기의 디지털 기기 사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우선 오늘 영상은 다른 영상과 다르게 민주 선생님이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솔루션을 제시하지는 않을 거예요. 민주 선생님의 주관보다는 정말 팩트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육아를 하면서 아이에게 영상을 보여주지 않고 스마트폰을 쥐어주지 않으면 좋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엄마도 사람인지라 또 주부인지라 해야 할 일이 있고 집안일도 해야 하고 그리고 또 휴식도 필요하고 또 외식할 때나 밖에서 누군가를 만날 때 아이가 울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뛰어다니거나 심심하다고 이렇게 칭얼칭얼 거리면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순간에는 사실 영상 스마트폰만한 게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민주 선생님이 전달하고자 하는 목적은 이거 하나예요. 우리가 라면이나 피자, 햄버거가 몸에 좋지 않다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들을 영양제로 챙겨 먹어야 된다라는 것 또한 누구나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모두 다 실천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몸과 건강에 대해서 아예 무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처럼 오늘 엄마가 잠깐 보여주는 영상, 잠깐 쥐어주는 이 스마트폰이 아이의 뇌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는 알아야 하지 않을까. 아예 안 보여주는 것은 어렵지만 우리가 매 끼니 햄버거나 피자를 먹지는 않고 조절을 하듯이 아이에게 도대체 이 영상과 스마트폰이 주는 영향이 어디에 어떻게 안 좋은 것인지는 정확하게 알고 좀 조절하고 실천할 수 있는 만큼은 실천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목적으로 제가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영상과 스마트폰을 노출해도 되는 시기들을 많이 물어보셔서 제가 정확하게 시기에 따른 뇌 발달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뇌는 아이의 연령에 따라 시기에 따라 발달하는 부위가 다르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뇌는 가운데 뇌량을 중심으로 오른쪽은 우뇌, 왼쪽은 좌뇌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안에는 전두엽, 측두엽, 후두엽 등등 많은 기관들이 있는데 정말 각각 다른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만 0세에서 만 3세까지가 뇌 발달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는 것을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시기에 신경세포의 핵 부분, 핵 기능이 잘 발달을 해야 그 다음에 발달이 이루어지는 감정 조절,
조절, 집중력 조절, 판단력 조절이 이루어지는 전두엽과 흔히 우리가 공부하는 뇌로 알려진 측두엽의 발달이 잘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뇌는 어느 정도가 되면 굳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성인이 되어서도 계속해서 변화를 하지만 대체로 만 5세에서 6세까지 급격하게 성장을 하다가 만 12세가 되면 거의 성인의 수준에 다다른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무서운 것은 아이가 태어날 때 뇌의 회로들을 가지고 태어나서 이 부분이 점점 발달하는 것이 아니라 생후 2개월부터 수많은 시냅스 회로들을 만들어서 점차 주기적으로 받고 익숙하게 받는 자극들로 인해 이렇게 필요한 회로만 남겨 굵고 튼튼하게 만들고 나머지들은 다 사라지게 되는데요. 그러면 영상을 보면서 일방향으로 시각과 청각만 자극을 받은 아이와 오감을 통해 정말 다양한 활동을 하고 부모와 스킨십과 언어 활동을 더 많이 한 아이들 중에 어떤 아이가 더 회로가 더 많이 생겨날 수 있을까요? 신기하게도 아이들이 심심함을 느낄 때 영상을 보았던 친구들은 영상을 켜달라고 하겠죠. 그런데 영상에 노출이 없었던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 심심함을 느낄 때 뇌발달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 뭐하고 놀지? 뭐하고 놀까? 이거 해볼까? 저거 해볼까? 어떤 거 가지고 놀까? 라는 생각을 하고 결국에는 스스로 주도적으로 놀잇감을 찾아서 하고자 하는 놀이를 해나간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민주 선생님이 학습과 관련된 영상에서 수시로 말씀드렸던 아이들의 놀이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생후 2개월부터 아이들은 외부 자극에 의해 여러 가지 자극에 의해 뇌 속에서 시냅스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납니다. 이는 생후 8개월에서 10개월 정도가 되었을 때 절정에 이르고 성인의 2~3배 가량의 시냅스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아이들의 뇌발달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시기를 거쳐서 만 12세까지 그 수가 점차 감소합니다. 이 중요한 시기에 영상이라는 또는 스마트폰이라는 정말 빠르고 강한 자극에 매체들이 아이에게 노출이 되었다면 과연 아이들이 자연물을 탐색하거나 그림책을 보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공부를 하거나 하는 것에 영상 매체보다 상대적으로 약한 자극에는 반응을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뇌에서는 이 회로는 필요가 없구나, 자극이 없구나, 더 이상 사용하지 않구나 라고 인식을 하고 샥샥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아이의 뇌 속에서는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뇌에서 이렇게 회로가 샥샥 사라지고 그 시기에 발달해야 되는 부분이 적절하게 발달하지 못했을 때 눈으로 보이는 아이의 문제 어떻게 나타날까요? 성인이 되었을 때 더 결핍되는 부분들이 많이 나타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이의 문제 행동으로만 보더라도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 ADHD 요즘 굉장히 많죠. 그리고 충동을 조절하지 못하는 거, 언어 지연, 사회성이 떨어지고 또래와 잘 어울리지 못하고 왕따를 당하는 등등 이런 문제 행동이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제가 업로드한 학습과 관련된 영상들을 보면 전두엽에 관한 언급들을 종종 할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뇌의 앞부분에 있는 이 전두엽은 우리 아이들이 영유아기인 3~4세부터 초등학교, 초년기까지 급격하게 집중적으로 발달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창의력, 판단력, 감정 조절이 해당되고요. 그 후에 만 7세에서 14세가 되면 뇌가 학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교육을 원하는 시점이 되는 두정엽과 측두엽이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전두엽이 발달해야 되는 이 시기에 조기 교육을 시킨다든지 학습을 시킨다든지 주입식 교육을 시킨다든지 이런 형태의 학습이 이루어지다 보면 적절하게 발달이 이루어지는 전두엽의 발달 시기를 놓쳐 위축될 수 있으니 놀이를 통해 학습해주세요. 경험을 통해 아이들의 눈을 넓혀주세요. 창의력을 증진시켜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2019년 4월 24일에 스마트폰 노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어요. 2세에서 4세 어린이의 경우 최대 하루 1시간 이상의 영상, 스마트폰, 전자기기 노출을 하지 마세요. 그리고 만 1세 이하의 어린이의 경우 아예 노출하지 마세요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또한 미소와 과학에서는 만 2세 이하의 어린이에게는 영상이나 스마트폰, 전자기기 노출을 아예 하지 마세요 라고 권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야만 아이의 두뇌 질환이나 문제 행동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하니 엄마라면, 내가 아이의 아빠라면
부모라면 이 내가 조금 편하려고 보여주는 영상이 아이의 뇌 발달에 그리고 행동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어떤 문제를 줄 수 있는지는 알고 조절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떤 죄책감을 가지라고 이 영상을 준비했다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몸에 해로운 음식, 우리 몸에 건강한 음식은 제대로 알고 살아가야 하듯이 이 아이의 발달에 대해서도 좀 더 공부하고 인지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도 알려주지 않아서 그냥 지나가는 아이의 하루하루가 모이면 사실 아이의 정말 중요한 시기인 영유아 시기, 눈 깜짝하면 지나갈 시간이거든요. 저는 이런 것들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 한 사람입니다. 공감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같이 지켜나가자, 같이 조금이라도 실천을 해보자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셨으면 좋겠고요. 첫 번째는 스마트폰 사용할 때 아이에게 주도권 절대로 넘기지 마세요. 엄마가 가지고 엄마가 조절을 할 수 있도록 켜고 끄는 거, 다음 편 넘기는 거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두 번째는 되도록이면 영상을 보여주실 때 아이가 가만히 앉아서 영상을 보는 애니메이션보다는 일어나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출 수 있는, 같이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영상들로 선정해서 보여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아이가 심심해할 때 영상 보여주는 것은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스스로 놀거리들을 찾아보고 주도적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둬야 되는데, 이때 스마트폰을 덥석 쥐어주고 영상을 덥석 보여주고 한다면 아이는 늘 심심하고 싶겠죠? 심심함이 무기가 되지는 않아야겠죠. 오늘 준비된 교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